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10일 일요일입니다. 2019년 문재인의 3년 차입니다. 국가 재정이 파산나기 시작했고 국가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특히 문재인은 국가 채무 40%, 그 기준이 어디 있나, 그 근거가 뭔가 라며 기재부 장관이었던 홍남기를 질타한 적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충격을 주는 것은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발언이었습니다.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 이 발언은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산주의 정권, 사회주의적 정권이다. 공식 선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으로서 헌법 위반, 탄핵 대상입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서 어떻게 이런 정권이 탄생했는지 정말 불행한 사태였습니다. 2019년 문재인 3년 차, 분명 중대한 일이 뭔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권력 핵심부에 극도의 위기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여론은 국힘당이 우세했고 바로 1년도 안 남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재인의 핵심 정책들이 모두 심판받아야 하는 시점이었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소득주도 성장, 반기업 정책, 주사파 퍼주기 정책 등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현재 나라는 극도로 혼란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 소득주도 성장은 전격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경제는 참담한 고용 쇼크를 겪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2018년 6월 15일의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의 고용 상황은 18년 만에 최악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1년 만에 1.3%포인트나 치솟았고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의 실업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12만 6천 개나 사라졌는데 신규 취업자 수는 고작 7만 2천 명에 그친 것은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고용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라고 경제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자영업자를 제외한 전 국민 임금 총액은 743조 9천억, 임금 상승분은 전년 대비 33조 5천억에 그쳤습니다. 최저임금이 급등하지 않았던 2017년 임금 상승분은 무려 34조 7천억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폭발적 상승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을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문재인은 청와대 관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서 일자리 문제를 직접 챙길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허풍을 떨었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와 우리 국민들의 삶은 참담하고 비참한 추락을 겪게 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2일 문재인은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국민을 속이는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7년 비정규직은 657만 명이었으나
4년 후 2021년에는 무려 806만 명으로 급증해 버렸습니다. 문재인 4년 만에 비정규직은 오히려 150만 명이나 증가해서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특히 20대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32%에서 40%로 급증해서 문재인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반면에 양질의 풀타임 일자리는 185만 개나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용은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사상 처음 2%로 추락하는 굴욕을 당했고, 서민 일자리는 사상 최악으로 감소하고, 문재인 집권 3년차 그야말로 한국에서는 충격 그 자체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이 추락하고 실업자가 속출하고 비정규직이 폭증하고 있었고, 서민들의 소득은 감소하고 청년 실업은 폭발하고 정규직 일자리는 급속하게 감소하는 등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2019년 종반까지 이런 절박한 위기에 빠져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이 1년 안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불리한 상황에 빠져 있었고, 그 당시 그대로 가면 4.15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막가파식의 저질러 놓은 부패 사건들이 넘쳐나고 천문학적인 측근들의 비리가 터지고,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 채무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긴급 상황이 극심한 불안감, 공포감이 문재인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좌파들에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적 부귀 영화를 위해서 국가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국가 통계를 조작하고 4.15 총선을 조작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언론과 선관위 그리고 대법원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부패와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4.15 총선을 조작하고 통계를 조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정선거는 20년 장기 집권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생각했습니다. 먼저 2019년 중반 국가 통계 조작을 단행합니다. 서울대 김수행 팀의 막스주의자를 통계 청장으로 데려오고 실업률과 소득, 부동산 상승률 등을 다양한 국가 경제 지표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통계 조작은 청와대가 주도하고 국토부, 통계청 그리고 부동산원까지 대거 동원되었습니다. 통계 조작의 결과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한국 경제 지표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표가 문재인 집권 초반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문재인의 통계 조작은 신출귀몰이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나라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때에 우리나라는 가장 좋은 경제 통계를 만들어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통계 조작만으로는 총선을 이길 수 없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자신의 대선 특보를 담당했던 조혜주를 국회 동의도 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개표 불리기 기타 선거 관련 장비들을 문재인 측근이 운영하고 있던 업체에게 맡겨서 완벽하게 4.15 총선을 조작하게 됩니다.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조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기 집권에 실패했습니다. 선관위는 가공할 비리와 부패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은 감사원 감사로 대대적인 조작이 적발되었고 검찰로 넘겨져 있습니다. 당군 이래 볼 수 없었던 통계 조작, 선거 부정, 그리고 엄청난 권력 부패, 비리로 얼룩진 세력들의 실체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도 정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들의 저력으로 그들의 불의를 단기간에 물리쳤습니다. 아직도 문제명이라는 두 놈의 마지막 저항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한폭탄의 내관은 터졌습니다. 내년 총선은 완전한 청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의 통일과 번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